좀 궁금한 게 네. 심리 상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심리 상담사분은 일반 사람들하고 좀 이게 말하는 화법이나 이런 게 좀 음. 다른지. 이제 상담실에서 상담자 모드가 딱 켜졌을 때 네. 이제 그때는 조금 다른 화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담자가 말을 잘하는 직업이라기보다 잘 듣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왜 모델들이 뭐 다리 보험 들고 이러듯이 예. 상담자는 뭐 귀 보험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그런 게 이제 상담의 기본적인 음. 대화 방식인데 예. 근데 잘 듣는 게 이제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의 말 그리고 생각, 상황 상담자들은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으려고 유독 더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예. 이제 감정인 것 같아요. 감정. 그러니까 마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기분은 뭘까, 감정은 뭘까 이걸 퀴즈 풀듯이 계속 그걸 똑같이 느껴보려고 하는 게 이제 상담자들이 듣는 방식인 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일반 사람들도 활용을 한다면 도움이 네. 될까요?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공감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우리가 평소에 감정을 잘 얘기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보고 예.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죠. 지금 몸장님 혹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 네. 얼른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 보시겠어요? 그냥 감정을 표현하는 나를. 단어요? 네, 뭐 이렇게 뭐 기쁘다 뭐 이런 거 예. 있잖아요. 배고프다? 사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수십 개 수백 개예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보통 그냥 화난다, 뭐 분노라고 하지만 이 안에도 그냥 화난다가 있고, 뭐 울화가 치민다가 있고, 신경질이 난다가 있고, 뭐 요즘 표현이지만 깊은 빡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섬세한 결의 감정들이 많이 있어서 상담사들은 기본적으로 왜 영어 단어 우리가 달달달 외우듯이 예. 감정 단어를 많이 일단 외우죠. 외우고 연습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네. 마치 영어 단어 10개 하는 사람이랑 100개 하는 사람이랑 회화 실력이 다르듯이 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런 감정 단어를 많이 알아서 상대방을 공감할 때 네. 그 공감이 잘 이루어지면 어떤 점이 좀 이득이 될까요? 일단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예. 더 쉽게 친근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상담이 아니라도 좀 더 친근해질 수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더 마음이 당연히 갈 거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상담에서 좀 많이 다른 게 예. 보통 상담에서는 잘 될 거야, 힘내, 뭐 화이팅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상담에서 생각보다 그런 얘기 되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힘내 뭐 잘 힘이 났으면 여기 안 왔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런 거면 잘 될 거야라는 것도 뭐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일반인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많이 쓰잖아요. 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힘내 이런 말 많이 네,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말을 들으면 상대방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이걸 마치 문제풀이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딱 들으면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답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답을 내려고 하는데 가끔은 답이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 뭐라도 말은 해줘야겠으니까 그때 이제 잘 될 거야, 힘내, 화이팅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뭐 내가 힘든 얘기 했는데 다 잘 될 거야, 힘내 라고 하면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또 보통 분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상담에선 잘 안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 근데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 이게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처음에 상담 수련을 할 때 네. 상담 수련을 하면 상담한 내용을 쫙 다 녹음을 해서 다 이제 타이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고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이제 검사를 받는데 빨간 펜으로 다 막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 있어서 네. 뭐지 하고 보니까 제가 근데라고 말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자기가 말하는 거 10분만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저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근데라는 말은 보통 말을 듣고 내 생각을 그냥 말하고 싶을 때 그때 근데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 뭐 근데 아니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조금 덜 쓰려고 하는 노력도 그러면 근데 대신 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처음엔 기계적일지 몰라도 예. 그랬구나. 그럴 때 쓰는 게 정말 그랬구나. 그랬구나. 또 혹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일단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고 네. 그리고 나서 나의 생각은 이럴 수 있어 그렇죠, 라고 말할 그렇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우린 다름인 거니까 그때부터. 네. 근데 근대라는 말 자체에선 약간 다름이 아닌 틀림이 깔려 있는. 그럼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인들이 하면 안 좋은 표현이 한 가지 더 있을까요? 진짜 생각보다 많이 쓰시는데 예. 말 앞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요걸 다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확 기분 나빠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면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에 당당해질 수가 없고 그러면 더 이제 이건 관계에서 진실된 만남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이런 밑밥 가는 단어들 뭐 혹은 뭐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 알지 뭐 이런 각종 밑밥 가는 단어들을 좀 안 쓰셨으면.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상담사분들도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를 겪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같은 원리인데 다 들어요. 다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도 심리 상담사인데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상담사 부부는 안 싸우냐? 겁나 싸우죠. 엄청 싸우죠. 엄청 싸우죠. 근데 약간 대화의 방식이 뭐 팡팡팡팡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쫙 다 말하고 상대방도 쫙 다 말하고 그다음에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면 조금 당연히 기분은 나빠요. 당연히 기분은 나쁘지만 조금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 그렇게 하면은 약간 좀 오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맞아요. 얘기를 그리고 뒤끝이 들랑고요.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들싸우죠. 그리고 이제 상담사들이 뭐 싸울 때 혹은 갈등이 있을 때 저희가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내담자분들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할 때도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아이메시지라는 방법이 아이메시지요? 있는데 예. 이게 우선 뭐냐면 예. 아이메시지의 반대는 유메시지예요. 유메시지. 너는으로 시작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네. 만약에 지금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이제 몸장님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해요.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요?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도망가거나 혹은 보통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나오죠. 말씀하신 것처럼 도망가거나 방어하거나 혹은 먼저 때리거나 그런 방법들을 쓰겠죠. 예. 이게 사실은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메시지는 너는으로 시작을 하는 말들인데 예.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을 해볼까? 뭐 만약 연인 사이인데 상상하시기 연인 사이인데 상상했습니다. 네. 네.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뭐 며칠간 뭐 연락을 뭐 씹은 상황, 연락을 씹은 상황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보죠.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 유메시지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미쳤어? 너 뭐 이런 제정신이야. 네, 너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중 한 가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해버리거나, 예. 그러니까 그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뭐 됐어 뭐 이렇게 피해버리거나, 혹은 뭐 방어하거나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보통 변명의 형태가 나오죠. 맞서 싸우거나, 맞서 싸우는 건 그거죠. 뭐 이제 그러는 너는 으로 시작되는 말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이제 정말 안 좋은 표현이지만 개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네, 개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아이메시지는 이제 공격을 하지 않고 시작을 이제 나는으로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해야 되는 게 그 상황 자체를 팩트 그대로 우선 표현하는 거. 그냥 상황 자체를 말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해석이 1절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3일간 연락을 씹었으면 예. 네가 3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서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네가 3일 동안 내 연락을 개무시해서 뭐 이런 표현은 이제 그 중의적인 표현을 써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 CCTV로 보일 수 있는 것들만 말로 우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는 그 상황 때문에 생겼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대신 오버하지 말고. 뭐 이런 거죠. 나는 뭐 네가 3일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뭐 네가 나를 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뭐 되게 뭐 씁쓸했고 되게 뭐 슬펐고 뭐 그랬어. 여기서도 내 생각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철저히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감정만 내 생각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미쳤어? 라고 말을 들었을 때랑 네. 좀 전처럼 이렇게 나는 내가 3일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뭐 나 기분이 굉장히 씁쓸했고 네가 나를 혹시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서운하고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어떠세요? 훨씬 나요. 예, 훨씬 낫고 죄인이 된 것 같죠. 뭐 저렇게 예. 내가 뭔가 좀 예.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화해를 받고 싶을 땐 이 대화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공격하지 않았으니까 상대방도 뭔가 약간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사과할 수 있죠. 그게 되는 게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싶거든요. 예.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막 이렇게 미안해하면 이제 뭔가 내가 잘못된 사람이 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소하고 싶어서라도 네.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전략적인 대화죠. 와, 전략적인데 네. 되게 좋은 대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싸우면 큰 싸움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싸우고 대화를 하면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네. 그런 시도일 수 있는데 네, 그런 시도를 썼을 때 지금 알려주신 방법을 썼을 땐 그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좀 매력적인 화법,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화법 그런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은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뭐냐면 약간 어설픈 공감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어설픈 위로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막 되게 이렇게 힘든 얘기나 뭐 슬픈 얘기나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별로 그닥 공감이 안 되는데 말로만 힘들겠다, 뭐 괴롭지, 이런 다 티나거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얘는 가식적이구나. 신뢰도 당연히 잃게 될 거고요. 또 다른 경우는 정말 마음이 안쓰럽긴 한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럴 때 막 괜히 아무 말이나 어디서 막 본 거 뭐 아이고 힘내 뭐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차라리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정말 그 감정을 그냥 표정에 담아낸다든지 그러니까 괜히 어떤 이상한 공감과 위로의 말들을 해서 네. 더 이렇게 신뢰를 깎지 않았으면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조금 일치되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예. 근데 오늘 여기 오다 카페를 아까 들렸는데 네. 점원분이 어서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을 봤는데 하나도 어서 오시라는 표정이 아닌 거죠. 표정은 어서 나가세요인데 네. 이제 말투는 이제 어서 오세요라는 거죠. 물론 저는 커피 사고 말 사이니까 상관없지만 이게 가까운 관계에서 언어적인 메시지랑 비언어적 메시지가 불일치하면 이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더욱 신뢰를 못 쌓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언어적 메시지를 많이 신경 쓰시면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해주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진짜 그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공감을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네. 사실 그런 식으로 공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또 알아차리잖아요. 다 티나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차라리 하지 마라. 네. 차라리 공감 그렇게 어설프게 해줄 바에는 그냥 공감해주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차라리 있어라. 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굉장히 좀 와닿는 게 제가 비언어 관련돼서 많이 영상을 올렸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비언어의 중요성이 사실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보다 크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저도 가끔 얘기를 듣다 보면 상담에서 이건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어떤 단어를 써도 그 아픔을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럴 때는 그냥 정말 일부러 표정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감정대로 있는 거죠, 실은. 네. 사실 약간 좀 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어떤 좀 슬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땐 전 슬프다고 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딱 듣더니 되게 슬픈 표정으로 되게 슬프다. 자기의 감정이 되게 슬프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슬펐구나. 너무 훌륭하신 친구분인데 진짜. 그러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그런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